이재명 씨가 이제는 경기도지사가 아니고 이재명 민주당 추천 대선 후보로 됐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다른가? 경기도지사던 이재명 씨는 경기도민들에게 도지사로서 행정 업무를 하면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은 경기도 도정, 이 행정과 관련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는 대선 후보로서, 그러니 자기 개인이 피선거권자로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차이가 무엇인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그가 어떤 정책을 내세웠다, 어떤 행정을 했다, 이게 아니고 이재명 씨 개인에서 시작해서 이재명 씨 주위 사람을 다 포함해서 그의 인간적인 면, 그리고 공무 수행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 정책을 내놓는 이런 모든 면이 국민의 평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이재명 씨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도 많이 처할 것이고 이전보다는 많은 부분이 달라질 겁니다. 그 이재명 씨는 아직도 자기가 경기도지사다, 지자체장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스타일이 자기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고, 그리고 사전에 내가 다 옳은 것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게 몸에 배 있다 하는 것이죠. 시장일 때도 그랬고. 그런데 대선 후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갑옷을 다 벗어 던진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그저 얇은 옷 하나만 입고 대중 앞에 나서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데 하는 그 영역이 대폭 축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얼마 전에 로봇 개 사건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뭐 말은 개라고 하는데 그냥 로봇이죠. 여기에 대해서 리마연에서도 이미 몇 번 다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재명 씨는 이거를 가짜뉴스라고 오히려 맹공격을 함으로써 덮고 가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그 방송이나 또 언론 이런 데서 이재명 후보를 편들기 하는 뉴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좋게 이재명 씨가 주장하는 게 옳다,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대선 기간 동안 수많은 국민과 마주치게 될 텐데 그때마다 누구처럼 법무팀 구성해 놓고 그거 다 그 법정 논쟁으로 끌고 갈 거냐. 국민이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선거 기간입니다. 이걸 가지고 언론이 가짜뉴스를 했다 해서 그 입막음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지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한계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를 좀 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단적으로 그 로봇 사건, 거기에서 참 우리가 알기 쉽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보여준다, 그런 부분인데
그 영상들을 봤을 겁니다. 그 로봇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처음 그 로봇을 접한 거는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데서 맨 처음에는 이게 군사용이었다고도 하죠. 어떻든 그 가파른 비탈길을 이 네 발이 달려있는 쇠붙이가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짐을 싣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게 점점 발전해서 그 다음에는 일정한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학습을 해가면서 그 작업 능력을 키워가기도 하는 그런 로봇의 일종이죠. 이재명 씨가 한 행동부터 보기로 하죠. 일산 킨덱스에서 이것을 보여주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씨하고 같이 수행해 간 뭐 여성도 있고 또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로봇이 네 발로 걷고 또 엇갈려서도 걷고 깡총깡총 뛰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텀블링을 해서 제주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과정에서 이 로봇은 바깥에서 아무 힘도 가해지지 않고 스스로 하는 것이죠.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 설명이 아마 그거였겠죠. 이 로봇은 혹시 좀 밀리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보기 위해서 미는 것이지 가다 보면 바닥이 평평하지 않다든지 이 균형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스스로 균형을 잡는 기능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 실험을 할 때는 비탈길을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발로 차다시피 밀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러면은 이게 뒤로 밀리면서 다시 균형을 잡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밀었죠. 거기까지는 주위 환경을 봅시다. 거기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가 이 로봇을 이렇게 밀었을 때는 잠잠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들어서 던져버렸죠. 그럴 때 사람들이 오 이러는 사람도 있었지만 와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뭐냐 하면 걱정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이거는 본능적인 겁니다. 이 로봇이 실험을 하면서 균형을 잡으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주는 거하고 로봇 자체를 들었을 때 얘가 공중에서 스스로를 지탱할 길이 없죠. 들어서 던져버린 겁니다. 이거는 그냥 폭력 이상의 아무것도 아닙니다. 텀블링을 해도 어디 바닥에 착지돼 있어야 텀블링을 하지. 공중에 들어서 던지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공중에서 회전을 하겠습니까? 이건 뭐 중력 법칙도 위반을 하라는 겁니까? 그래서 들어서 던지는 순간 누구라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다 걱정스러운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이 문제가 된 것이죠. 이게 이제 떨어졌을 때 뒤집혀서 떨어진 다음에 못 움직였죠. 그거는 성능의 문제라고 합시다. 그 시연을 진행하는 사람이 다시 옮겨놓고 작동 버튼을 눌러서 이게 이제 다시 가동이 되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옆에 이렇게 커다란 쇠붙이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그 몸통에서 떨어져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어떤 것까지 있었냐면 이재명 후보가 같이 간 것으로 보이는 여성이 그걸 손가락으로 가리킵니다. 이거 떨어졌다고. 옆에 있던 딴 사람도 떨어진 거를 봤고 이재명 씨도 봤습니다. 보고는 딴 데 보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걸 시연하던 사람이 떨어진 거를 얼른 치워버립니다. 떨어졌다는 게 문제가 되니까 없던 게 생겼으니까 치운 것이죠. 이게 사건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이재명 후보가 로봇을 들어서 던졌다. 그걸 실었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들 과격하다, 폭력적이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들어서 매다 꽂는 것으로 보였으니까. 참, 그 이재명 후보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주 남다른 행동을 한 겁니다. 거기서 누가 그런 짓을 할까? 어린아이가 제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그렇게 들어서 매다 꽂는 아이는 드물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풍선껌을 씹어본 경험이 여러분도 좀 있을 텐데 그냥 껌이 아니고 풍선껌을 씹으면 이게 좀 질깁니다. 그래서 씹다 보면 사람이 더 세게 씹게 된다고 합니다. 뭐 이게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인데 은근히 속에서 약이 오르는 것이죠. 이게 강하든 약하든 자기가 씹어서 이게 끊어진다 혹은 씹는다는 느낌이 든다 이러면 모르는데 풍선껌은 저항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더 세게 씹는다고 하죠. 사나운 개에게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면 처음에 질근질근 씹다가 꽉 물어버립니다. 거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재명 씨가 처음에 밀다가 들어서 냅다 던져버리는. 그래서 사실은 거기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서 던질 때 어머 어쩌나 하는 그 놀라는 소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부품이 떨어진 거를 다른 사람이 보면 어머 어쩌나 소리가 두 번째로 나오겠죠. 이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재명 씨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성년자 그리고 대선 후보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선은 이렇죠. 그 로봇을 미는 것까지는 거기에 모인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이거 우리도 인정을 합니다. 들어서 집어 던질 때는 요즘 잘하는 말로 소위 사회적 합의가 이거 거부하는 겁니다. 그건 이상하다. 이런 반응인 거죠. 그러면 우리 그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사회생활하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런 정상적인 사람은 일단 던진 거 인정을 합니다. 이거 내가 들어서 던졌다. 내가 들어서 던진 게 남들이 다 잘한 짓이라고 안 하는구나. 나는 왜 그랬을까? 내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나는 거기까지 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나 아니면 풍선껌의 경우처럼 밀어도 안 넘어지니까 한 번 더 세게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려고 들어서 던진 것이거나 뭐 이런 게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우에 전제는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내가 들어서 던졌습니다. 내가 매다 꽂았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인정 안 한다고 할 때 우리는 벽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이야기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내가 던졌다. 그거는 인정을 첫째 해야 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뉴스에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실험을 했다. 이거 사실이 될 수 없죠. 이건 100% 거짓입니다. 남들도 그거 실험하더라. 이재명 씨가 그때 실험한 겁니까? 들어서 던진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재명 후보 속마음과 밖에서 보는 우리의 생각이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게 정상입니다. 누가 봐도 어머 저거는 좀 지나쳤네. 혹은 순간적으로 아 판단 미스였네. 주위 사람들이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런데 이재명 씨 쪽에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더 기능이 좋은지 시험을 해본 거다. 이런 기사 제목도 봤습니다. 시험하는 마음으로 들어서 매다 꽂았다. 이러면은 그 사람의 판단력은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말할 수 있죠. 차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냥 내가 그러고 말았네. 그래 버렸네.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야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것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던졌다. 그 다음에 부서진 걸 봤죠. 그 다음도 참 중요합니다. 거기에 바닥이 깨끗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커멓고 아주 큰 쇠조각으로 보이는 그런 물건이 이게 떨어진 후에 자리를 비키니까 밑에 있었죠. 게다가 여자가 이걸 가르쳤습니다. 저게 떨어졌다고. 심지어 여기서 떨어졌다고 가리키는 게 나왔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래야 되겠죠. 내가 던져서 부서졌나? 이 당연한 사고의 순서입니다. 이거 내가 던져서 저게 떨어졌나 보다. 이렇게. 자, 이 경우에 이제 사람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서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는 게 이게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이게 교육이고 사람이 어른이 되면서 알고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일을 저질러 놓고는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그랬다. 아니면 저 인형이 그랬다. 이런 되지도 않는 거짓말. 아주 어린아이 경우에 이런 거를 이제 실험 데이터를 보면은 굉장히 많이 실험 사례에 나타나 있는데 그 결과가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크다. 내가 이 책임을 진다는 게 무섭고 내가 감당을 못하겠다. 이럴 때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일이 너무나 클 때는 아예 대놓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걸 숨기려고 하죠. 애나 어른이나. 자기가 아무리 큰 일을 저질러도 그거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와 자신감을 바탕에 둔다. 명예심을 바탕에 둔다 하는 게 이겁니다. 명예심이 내가 잘못했으면 그냥 죽지. 이게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더 크고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이런 게 리더십도 될 수 있고 또 공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을 겁니다. 더 중요한 자리에 가는 사람은 더 큰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렇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로봇에서 그거 부러진 거. 이재명 후보가 설령 그게 망가졌다 그러면은 변상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큰 일이어서 막 당황해가지고 속으로 쫄아서 그래서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하겠다. 아마도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작은 일입니다.
그 작은 일인데 분명히 그 여성이 손짓을 할 때 같이 눈길을 보고 있었고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다가 옆에 사람하고 곧바로 딴 얘기하고 뭐 이렇게 갔으니까 방송에는 안 나왔어도 그 진행자들하고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국민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애초에 던진 게 아니다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크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저지른 일은 작은 일입니다. 그 조각이 하나 떨어졌다. 로봇이 제 아무리 비싸봤자 이재명 후보 자기가 그거 변상하는 게 뭐 집안이 휘청하는 일도 아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뒤처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떤 방송에서는 쇠조각 떨어진 거 잘라버리고 그리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니까 소위 그 친여 성향의 언론 매체들은 어떤 제목이 붙었습니까? 개구쟁이 이재명 이런 게 붙었죠. 개구쟁이 말썽 피우는 아이, 문제 일으키는 아이, 장난감을 부수는 아이. 그걸 좀 예쁘게 표현하려다 보니까 개구쟁이 같은 이재명 이렇게 붙은 겁니다. 문제가 있다. 이재명 후보를 좀 예쁘게 포장을 해주고 싶은 사람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거 혹시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던 매체에서는 과격하다. 폭력성이 보인다. 그것도 지나친 표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랬더니 여기에 바로 대응하고 나온 게 뭡니까? 이재명 후보 측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게 가짜뉴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거 가짜뉴스다.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을 다 봤는데 어째서 가짜뉴스라고 하는가? 이재명 씨는 우리 국민이 쓰는 언어를 쓰고 있지 않은 겁니다. 뭐냐 하면 폭력성이라는 말만 가지고 그거는 폭력의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폭력의 의도까지도 보이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면. 어떻든 자기의 그러한 행위가 폭력 행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가짜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이 이런 것이죠. 그걸 가지고 먼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 실험 영상이 공개됐을 때 나온 이야기를 찾아봤을 겁니다. 외신에서 이미 다뤘던 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미러 뉴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아플 때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지만 같이 아픔을 느낍니다. 남이 나쁜 짓을 할 때 같이 보면서 불편함을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걸 느낍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더 진화하고 더 두뇌가 우수할수록 이걸 많이 느끼는 거죠. 이게 이제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이렇게 비록 그게 철판에 발 4개 달렸지만 얼핏 보기에 관절처럼 보이고 스스로 움직이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발로 차고 하니까 보는 사람이 마음이 안 편한 거죠. 그래서 그걸 뭐 좀 비유적으로 로봇을 학대하는 거 저거 문제 있지 않느냐. 개발 과정에서는 별별 일이 다 있지만 그렇게 느끼는 게 우리의 인간다움이기도 하죠.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과정에서 학대 논란이 있었다. 우리가 대담하게 생각하면 어차피 플라스틱이나 철판으로 만드는 이 로봇을
개발하는데 그걸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것까지 트집을 잡느냐. 그러면 개발을 못하지. 이래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그 보기 싫은 건 사실이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뭐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그래서 순서가 그런 것이죠. 처음에 폭력성이라는 게 가짜뉴스다 하면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 짧은 영상을 만들어서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지 하는 그 외국에서 이 개발할 때 그 실험하는 장면을 옆에다 붙여가지고 자기들이 그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들어서 던진 거, 민 거는 폭력이 아니다. 엄연히 다르죠. 외국에서는 이걸 개발하는 과정에서 혹시 균형을 못 잡으면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을 하는 거였는데 이재명 씨는 그냥 구경하러 간 사람이죠. 그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손님입니다. 손님 보고 한번 밀어보세요라고 했다 하더라도 들어서 냅다 집어 던지는 거는 사고 친 거죠. 실험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붙여놓고 외국에서도 그랬는데 이거 학대 논란은 곧 잦아들었다. 이재명 후보는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폭력성을 제기한 신문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가짜뉴스 이래놓고 그 다음에 붙인 게 뭐냐면 로봇 학대라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로봇 학대라는 거는 가짜뉴스다. 로봇 개 학대는 가짜뉴스다. 이제 이런 걸 지금 굉장히 많이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뭐 생명체도 아닌데 그걸 학대라고 하느냐. 이재명 트집 잡기다. 이래서 이제 마음이 많이 돌아서는데 이재명 후보가 로봇 학대라는 말을 왜 꺼냈냐 하면은 일반 신문 보도에서 이재명 씨가 로봇을 학대했다고 보도하지는 않았었죠. 그 보수 매체에서도. 그랬는데 자기네 쪽에서 먼저 로봇 학대라는 말을 다 꺼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는데 이거는 다들 하는 거야. 이러면 조중동 신문 저 나쁜 것들 트집 잡게 하는 것들 로봇 학대라고 했네 이렇게 되죠. 이 상황이 그거 아닙니다.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나 처음에 이거 냅다 들어서 던질 때 다 거의 비명비슷하게 표현은 다르지만 이렇게 다들 소리 질렀습니다. 그게 우리 국민의 뜻인 거죠. 이재명 씨가 잘못한 겁니다. 그건 결코 실험도 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로봇 학대라는 말을 꺼낸 다음에 얘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씌우고 프레임을 씌운다. 그래서 이쪽이 로봇 학대라는 말을 한 사람들이 돼버렸죠. 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단지 저 사람은 왜 저걸 들어서 집어 던지지 어른이? 그래서 부러졌잖아. 어른이 안 할 짓을 했네. 이걸 가지고 나보고 로봇 학대를 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이렇고 이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할 때 사전 조사를 했겠죠. 외국에 이런 게 있다. 구글 검색하면 쫙 영상이고 기사고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로봇 학대를 꺼내는 겁니다. 나보고 로봇 학대했다고 한다. 이거하고 똑같은 패턴이 뭐냐면은 대장동 비리. 이 성남시 부동산 개발 의혹 사건. 이게 막 불타오르니까 국민의힘 사건이라고 딱 바꿔버리죠. 이 사람이 로봇 매다 꽂은 사건, 그래서 부러뜨린 사건을 로봇 학대 사건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기는 뭐를 갖고 방어할지 준비를 한 다음에 그걸 꺼내놓고 그거를 방어하는 거죠.
지금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 사건을 내놓고 한번 싸워보자 이러는 겁니다. 이제 패턴이 보입니까? 비슷하죠? 이게 뭐가 문제냐? 대선 후보로 나오면 첫째는 자기의 당당하게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 이렇게 딱 내놓고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게 문제다 그러면 자기한테 정말 그게 문제가 있거나 하면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막을 쳐놓고 있죠. 자기는 그 방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방 안에. 그리고 밖에서 들어오는 거를 바꿔서 자기 편한 대로 공격을 합니다. 능수능란하게. 이게 바로 로봇을 부숴버린 사건을 로봇 학대 사건으로 바꿔갖고 방어를 하고 있는, 또 대장동 사건을 국민의힘 사건으로 바꿔서 그거를 방어하고 있는 이 사람의 방법론적인 특징이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어느 지자체장으로서 지자체장이 나가서 남하고 멱살 잡고 싸운 이런 사건은 별개고, 그 행정 집행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아마 이 방식이 굉장히 주요했을 겁니다. 편리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갑옷이 이제 없다. 이거를 본인이 알아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자기를 지지하는 언론 방송이나 혹은 인력, 이걸 동원해서 이 집을 달고 다니는 것이죠. 방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방 속에 숨어서. 이제 이렇게 한 몇 가지 예를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은 그렇죠. 지금 이제 여기서 알고 있다시피 국민이 이재명 후보 당신은 이게 문제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보통 우리 성인은 모든 피선거권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국민은 첫째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한테 그런 게 있나?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나? 한번 살핍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 중에 그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죠. 이거를 우리가 보통 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상적인 국가에서 선거 과정에서 어떤 이의 제기를 하고 방어를 하는 거는 전격 작전 혹은 기습 작전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쪽도 죽지 않아야 하는 거죠.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방어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는 어떤가 하면 국민이 당신이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하면 자기가 문제가 있는지 벌써 아는지도 모르죠. 그게 아니고 이 국민이 말하는 방식이 틀렸다. 이 국민이 일부러 와서 이렇게 하는 거다 하고 여기에서 선제 공격을 합니다. 무기를 먼저 쓰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만일 호전적이지 않은 사람은, 평화주의자는 공격이 들어오면 방패로 막죠. 저쪽에서 창을 가지고 오면.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보여준 게 뭐냐면, 상대방이 창이 아니라 막대기를 들고 오면 총을 쏴버립니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이러면서. 참 무시무시하죠. 근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대선 후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앞으로 자기가 하는 말만 들어라 하고 나발을 불어대는 그게 아니다는 것이죠. 국민에게 바닷가에 있는 자갈처럼 밀물썰물에 계속 쓸려야 하는 겁니다. 이 대선 전국에. 그래서 자기의 문제점, 또 그 국민을 대상으로 자기의 정책 이런 거를 설득만, 광고를 뿌려서라도 설득만 하면 된다는 게 지금 잘못되어 있는 풍조인데, 그게 아니고
국민한테 물세례를 받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좀 모난 부분이 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국민과 직접 접촉을 하는 겁니다. 국민을 알아가는 과정이다. 이재명 후보를 보면 지금 이런 마음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리마연에서 그 로봇 집어 던져가지고 부러뜨리고, 그리고 그걸 마크하느라고 이재명 후보 뭐 캠프에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그 유튜버에서 방어하고, 언론 방송에서 다 나서서 이거 막아주고, 김어준 씨도 상당히 딱하던데, 이거는 이런 데는 나서지 마십시오. 김어준 씨가 나름대로 시사를 그쪽에서 다루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상식을 벗어나면 안 되죠.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대로 알아야 할 겁니다. 아니, 겨우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뭔 쉴드를 칩니까? 본인이 나서서 좀 돌 좀 맞아도 안 죽습니다. 그리고 이건 스스로 저지른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작다면 작은 일이고, 또 여기에서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는 건데, 이거는 아니다. 만만한 게 언론 방송이다 해서 걸핏하면 가짜뉴스라고 치고 하는데, 국민의 눈이 있죠. 대선 후보는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21세기에는 그 국민의 눈이 KBS, MBC를 통해서만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보고 있다.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들어서 던진 게 잘못됐다고 하면 얼마나 깔끔하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거 왜 인정 못합니까? 혹시 세상을 불신합니까? 내가 그거 인정하면 세상이 나를 잡아 죽일 거다. 이렇게 온 세상을 적대시하고 있습니까? 대선 후보 나온 사람이 국민을, 이 나라 모두를 그렇게 적대시하고 믿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만 지키겠다 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덮겠다고 하면 그거 소질에 맞지 않는 겁니다. 공무수행 능력은 둘째치고, 그래가지고 제정신 가지고 살겠습니까? 스트레스 쌓여서. 그리고 겨우 그런 문제 가지고 벌벌 떨면서 숨기고 싶었습니까? 국민들은 진실되게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나나 너나 다 똑같이 유한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나도 부모 있고 형제 자식 있고 친구도 있고 너도 그렇고, 살다 보면 너도 가시 찔리면 아픈 거고,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상호 이해를 해가면서 솔직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 뭐 수비대 거느리고 있습니까? 방송으로 이거 사람들을 세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마음은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뉴스를 철저하게 통제하면서 관리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걱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이재명 후보는 대선 후보로서의 자신의 마음가짐, 좀 더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스스로 비록 기간은 길지 않지만 익히고 자기를 바꿔야 합니다. 스스로 변화해 가야 하는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죠. 이재명 후보가 가서 이거 번쩍 들어갖고 냅다 던졌을 때 왜 사람들이 다 그랬을까?
거기 어떤 사람 하나는 오 이랬다고 그게 보도 나오니까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 이거는 보통 놀랐을 땐 그렇게 안 하는데 그쪽 사람은 놀랐을 때에도 그렇게 예쁘게 발음을 하는가 보다 하면서 좀 비현실적으로 느꼈는데, 하여간 보통 사람은 우리 누구나 이렇게 들어서 매다 꽂지 않습니다. 동물을 이렇게 하면은 동물이 다칠 것이고, 물건을 이렇게 하면 물건이 부서질 거 아닙니까? 그거 안 하죠. 보통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양식 있는 사람들은 밥상 들어서 매다 꽂지 않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 나온 대선 후보인 이재명 씨가 국민들에게 좀 흥미롭고, 그리고 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로봇 산업, 거기 가서 뭐 재미있는 뉴스라도 나오려나 했더니 폭력 사건이 보도되고 말았습니다. 그 폭력이 이어서 언론 탄압 사건, 언론 윽박지르기, 이런 사건으로 점점 비화되는 것을 보면서 대선 후보의 자질, 대선 후보는 우선은 정직해야 된다. 정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용감해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